네, 이제 마지막 튜터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말씀해주신 대로 그 20년도 기출보다 뭐 이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리고 프로블럼 셋 다섯 번째 거 풀면은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까다로운 게 저기 솔루션에도 있지만 프로덕션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돼 있는데 요것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 균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아담과 이브 두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 두 재화 후그츠가 애플이랑 피그로 나와 있죠. 피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브라는 사람은 요런 지금 완전 대체제 격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죠. 아, 완전 보완제죠. 완전 보완제. 완전 대체제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우체국선이 그려지겠죠. 요거를 인지를 바로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인다우멘트는 사과 20개만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아담이라는 사람은 레이버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과만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F라는 애는 F가 피그죠. 피그는 전혀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은 이 레이버를 가지고 피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얘는 F는 L만큼 픽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인다우먼트는 얘의 인다우먼트는 지금 A랑 F의 입장에서 어, 이브의 인다우먼트는 20,0이고요. 아담의 인다우먼트는 0,K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레이버만 가지고 있지만 이 레이버를 저기 프로덕션 테크놀로지 F는 L 저걸 이용을 해서 모두 다 피그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나는 피그에서 효용을 못 느끼니까 이걸 최대한 애플로 많이 막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1번에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스텝에서 테크놀로지가 F는 L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이제 레저, 그러니까 쉬는 걸로부터 전혀 효용을 못 느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K 유닛의 레이버를 이제 모조리 공급을 해가지고 이걸 다 투입을 해서 이제 F는 K니까 이제 K개만큼의 피그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다우먼트는 0,K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둘 다 A랑 F, 그러니까 애플과 피그라는 재화를 인다우먼트로 가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모두 다 A랑 F의 함수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그냥 그 효용 극대화 해가지고 일반 균형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둘 다 지금 미분하기에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뭐 라그랑지안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얘의 어, 옵티멀 초이스는 항상 어디 위에 있나요?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항상 이 꼭지점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꼭지점에 있다는 소리는 항상 A랑 F를 특정한 비율로 소비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의 완전 보완제 관계를 보시면 2분의 A랑 2분의 F가 완전 보완제 관계니까 결과적으로 A랑 F를 같은 비율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만큼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일반 균형에서 항상 상대 가격을 구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 PA를 1로 고정해도 되고 PF를 1로 고정해도 되는데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피그를 소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F를 편의상 F를 지금 1로 고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각각의 예산 제약식을 구해보면 일단 이브를 우리가 먼저 구해보자면 이브의 버젯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PA에다가 애플 A 더하기 어, 그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네, PA에다가 A의 A 더하기 PF의 AF가 20PA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애플과 피그를 AA랑 AF개만큼 사용을 하면 그때 지출은 얘가 될 거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20PA만큼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그려질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고 2죠 2. 지금 이름이 헷갈리네. 그러면 얘를 애플로 하고 2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아, 노테이션이 헷갈려서 얘가 재화죠.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이거나 이거나 같은 얘기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AE랑 FE가 지금 여기 같아야 되죠. 그 Profit Maxim, 아니, Utility Maximization에서.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이걸 X라고 놨는데 뭐 둘 중 뭘로 놓든 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P를 1로 놨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AE 스타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다음에 얘로 F2랑 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는 이미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옵티멈 초이스가 될 거고 이제 아담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람은 간단합니다. 애플을 최대한 많이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애플을 최대한 많이 사고 싶어 하니까 이 사람의 버젯 컨스트레인트는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K개만큼 F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될 거고 이만큼 나는 얘를 사고 싶겠죠. 요게 그러니까 A의 A 스타가 될 거고 반대로 이제 FA는 이 사람의 내가 A개만큼 얻기 위해서 또는 A개만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전체에 애플은 이브가 가지고 있고 피그는 아담만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담과 이브 모두가 애플을 수요를 하고요. 아담은 애플을 수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이브가 수요하는 F를 모두 넘겨주면 피그를 모두 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브가 수요하는 만큼 F를 넘겨준 다음에 남은 거는 그냥 재고인 거예요. 나 창고에 쌓아두는 거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FA 스타는 스타도 아니죠. 사실 이건 뭐 최적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이브의 최적화 결과에 따라서 나한테 남는 양 그게 FA 스타가 되고요. 아담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애플 스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히 라그랑 제한을 쓰지 않고도 각 사람의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오프너 초이스를 도출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 개념에서 우리가 왈라스 법칙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F 시장에서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애플 시장에서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 사실 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미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애플 시장에서의 그 아니, 일반 균형을 구해야 유의미한 왈라스 균형이 도출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인다우먼트가 몇 개였죠? 이브가 가지고 있는 20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얘가 요거, 얘가 요거였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20이 돼야 하는 게 우리의 왈라스 균형으로서의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왜 20을 기준으로 나눠놨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어, 만약에 K가 20보다 커버리면
PF는 지금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2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P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K가 20보다 커져 버리면 좀 얘도 얘는 20보다 좀 작겠지만 얘 자체가 이미 20보다 커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K가 20보다 커져 버리면 PF를 0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얘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PF 스타는 이걸 정리를 하면 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식의 정리니까 제가 한번 해보고 너무 더럽다 싶으면 그냥 대충 하고 넘기겠습니다. 음, 네, 이거 뭐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이거니까 P의 F 스타가 K분의 20-K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PF 스타를 구했고요. PA는 어디 갔냐?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PA를 1로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집어 넣어 버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에서 일반 균형 하에서의 A와 F의 상대 가격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각각 요 사람들의 옵티멀 초이스에다가 넣어 버리면 이제 각각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를 하는지 그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먼저 이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PF가 0이고 이 사람은 요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지금 1 플러스 PF분의 20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얘는 0일 때는 당연히 20일 거고요. 어, 여기 위쪽에 있는 요 식을 대입을 해버리면 1 더하기 K분의 20 마이너스 K에 20 마이너스 K니까 어, K분의 20, 20 마이너스 K 여기가 20-K가 아니라 지금 20이죠, 20.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K 자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의 오픈런 초이스를 F랑 A랑 둘이 같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다우멘트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K가 20보다 작을 때는 지금 K랑 이걸 20에서 뺀 20-K가 각각 A의 오프너 초이스가 될 거고 요 묶음이 이제 우리가 찾는 일반 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FA는 항상 0이죠. 왜냐하면 요 경우에는 FE 즉 이브 입장에서 지금 내가 피그를 저 사람이 생산하는 모든 피그를 내가 소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K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K, 0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F를 무조건 20개만 소비를 할 거고 K가 20개보다 많을 때 K가 몇 개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20개만 소비를 할 거고 나머지는 얘한테 그냥 넘기는 거죠. 나머진 나 안 살 거니까 너가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림이 밑에 보니까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어, 일단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요 묶음이랑 요 균형과 요 균형이 같은 에지오스 박스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균형과 요 균형이 서로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그거 두 개를 지금 밑에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라라고 하는데 일단 이 그림이 좀 되게 복잡하게 보여서 제가 빨간색만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브를 X축에다 두고 그러니까 이브를 요쪽에다 두고 아담을 반대쪽에다 둘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를 X축, F를 Y축에다 놓으면 일단 A랑 그러니까 이브의 입장에서 A랑 F는 항상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죠. 여기.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어, 지금 K가 20보다 작은 상황에서 F를 따져봤을 때는 FA가 무조건 0이어야 되죠, 0. 그러니까 여기여야 하고요. 얘는 무조건. 그다음에 그러면 FE가 K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가 아닌가요? FA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FA는 0이고 여기 요 점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A랑은 상관없이 지금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여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균형점 자체는 K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서 찍히겠지만 그냥 그 전반적인 그 점이 위치할 수 있는 그 선 같은 걸 계약곡선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곡선을 그려보면 뭐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저도 좀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서 저게 정확히 맞는지를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도 제가 방금 그래프를 지워버렸는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아니거든요. 얘는 아니고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인데 결국 대각곡선이 이쪽을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그 이브의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고 이쪽으로 갈수록 아담의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인데 어, 이브는 제가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여기 똑같은 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y는 x를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어, 이브가 모든 걸 소비하고 아담은 0개이기 때문에 아담은 뭐 1로 가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여기선 0개니까 1로 가면 갈수록 내가 뭐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 자체는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거는 처음 보는 그림이라 여기가 지금 state of competitive equilibrium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아마 K가 20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20개씩만 소비를 할 거고요. 이분은 아담 같은 경우에는 A를 0개 소비할 거고 그다음에 F는 K개 중에서 내가 20개를 소비를 해버리고 남는 걸 소비를 하겠죠. 아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어, 이걸 이걸 제가 그린 게 아니라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에듀어스 박스에 담아내는 방법이 뭐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제 아담의 레이버가 늘어났을 때 이 사람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건데 어, 아담은 지금 사과에서만 효용을 느끼는 애죠. 근데 K가 20보다 작을 때 K만큼 이브가 소비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수학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음, 맨날 교수님들이 강조하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둘 다한테 효용을 주는 건 애플이죠, 사과. 그리고 피그는 아담한테는 효용을 하나도 안 주는데 이브한테만 효용을 줘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이브 둘 다 사과를 원하는데 사과는 이브한테만 있고 이브가 피그를 원하지만 아담은 피그한테 효용을 안 느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건 피그죠. 그러면 이 거래 자체, 이 경제 자체에서 어, 좀 불리한 게 아담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나한테 쓸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피그한테서만 효용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애플한테서도 효용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가 아담한테 좀 불리한 조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동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20보다 작으면 왜냐하면 이분은 애플을 20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작아버리면 나는 K개만큼 다 피그를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애플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20-K 내가 효용 극대화를 할 수 있는 K개만큼을 난 내 걸로 빼두고 나머지 20-K개만 저 아담한테 너 이거 가져가 하면서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K가 늘어나면 이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제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K 프라임계만큼 그러니까 더 늘어난 것만큼 내 걸로 챙겨두고 20-K 프라임계만큼 요거만큼 애플을 아담한테 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좋아지겠죠, 아담은. 왜냐하면 내가 덜 받으니까 애플을.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문제를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기출에서 여기서 풀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요 문제죠, 4번. 요거 푼 기억이 나서 정확히 문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숫자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 1번은 확실히 똑같은 것 같고요. 2번, B번이 조금 다른데 어, 근데 이거는 여기랑 달라지는 게 숫자를 여기 있는 델타를 그냥 숫자로 바꿔놓은 거에 불과하네요. 좀 더 숫자를 깔끔하게 만드셨네요, 그냥.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굳이 풀어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큰 걸 하나 째꼈고 그래서 3번을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외부성에 관한 건데 일단 먼저 저 외부성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외부성이 저 사람의 옵티멀 디맨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외부성의 저 부호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어, 얘 미분하면 뭐 별거 아니죠. 조금 뭐 옆에 있는 거 따라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1-알파 x2y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파가 뭐 당연히 지금 요게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게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y가 x1 스타와 x2 스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데 여기 이 형태에서는 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틸리티 펑션을 조금만 변형을 해보면 그냥 얘를 밖으로 빼보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전미분을 할 게 아니라 x1과 x2에 대해서 어, 현미분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 있는 식은 여기인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제가 효용함수라는 건 이제 서수적인 거. 그러니까 서수적이 맞나요? 한국말로 서수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카디널한 게 아니라 올디널한 그런 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lnx가 나타내는 효용함수, 즉 선호 관계 프레퍼런스랑 2의 x제곱 요거 두 개가 나타내는 효용 관계는 요게 아니라 뭐 그럼 이렇게 할까요? 2의 x제곱 요게 나타내는 애랑 여기다 증가 변환을 씌운 x라는 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증가 변환을 씌운 얘네들은 다 같은 선호 관계를 대표해 줄 수 있는 효용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y의 1-알파승이 지금 y가 뭐 마이너스가 아닐 테니까 뭐 y의 부호를 따질 것도 없이 1-알파 승이 되려면 애초에 이거 자체가 일종의 증가 변환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증가 변환을 하면 어차피 이 증가 변환한 거를 또 뭐 라그랑지안을 통해서 구해봤자 어차피 같은 선호 관계에서는 같은 옵티멀 디맨드가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수학적으로 좀 더 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요 앞에 있는 붙어있는 개수는 얘네 미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라그랑지안을 씌워서 뭐 FOC를 구해보면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 곱하기 그냥 똑같은 여기 여기서의 FOC x1에 대한 FOC가 나올 거고 얘는 람다 p1이랑 같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지 약식을 쓰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죠. 이거 이렇게 나눠버리면 된다. 그러면 y가 사라져버립니다. y가 사라져버리면 뭐만 남죠? 얘랑 얘만 남죠. 근데 얘네 둘이 뭐예요? y라는 외부성이 없었을 때의 이 사람의 효용함수였던 요거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펑션을 구성해서 효용 극대화를 할 때 나타났던 일개 조건, first order condition이랑 정확히 같은 거죠.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성이 존재하지만 이게 이 사람의 optimal choice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does not affect the demand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서 이게 노테이션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U1이라는 애는 X1과 Y1을 소비를 할 거고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Y1과 Y2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Y2와 여기서의 Y1은 일종의 뭐 외부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비에 내가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효용함수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외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미 스포 당했죠. 여기. 이거는 어차피 얘가 그 Y2라는 외부성이 없을 때 내가 만들어내는 FOC나
이 사람이 어, Y1이라는 외부성이 없었을 때 만들어내는 FOC나 둘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봤잖아요. 정확히 똑같은 지금 효용함수 꼴이기 때문에 딱히 또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편미분해서 그래요. Y2라는 건 얘 입장에선 그냥 상수일 거고 Y1도 얘 입장에선 상수죠. 상수라는 건 이 사람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비용 또는 한 개의 편익, 마지널 유틸리티를 전혀 건드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MRS를 구해보면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개 조건이었죠. MRS가 PY분의 PX랑 같은 거. 이게 1개 조건이었죠. 효용극대화에. 뭐 이건 같아질 거고요. 얘도 같아졌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MRS가 externality에 independent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둘 다 지금 내부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 정확히 동일하게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해가지고 옵티멀 초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소셜리 에피션하냐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냥 이 사람 두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를 하면 되겠죠. 이게 사회적 효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소셜 소셜 웰페어라고 해도 되죠. 뭐 그러면 x1, x2, y1, y2 얘 네 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요거 두 개의 합을 극대화하면 그게 극대화된 사회 효용이죠. 근데 음, 이걸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얘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식 여기 있는 요식이랑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 뭐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 여기에 y2라는 외부성이 껴있고 여기도 y1이라는 외부성이 껴있긴 하지만 이 두 개의 효용함수를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x1에 u1 더하기 1-x1에 u2 이런 식이었으면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x1, y1, x2, y2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를 극대화하고 따로 또 얘를 극대화해서 갖다 붙인 결과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아지겠죠. 뭐 요게 음,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간소화된 설명이고 이게 바로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실제로 그냥 극대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거 쓰고요. 써가지고 그냥 FOC 구해서 미분해버리면 돼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아질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둘 다한테 외부성이 존재하는데 그 외부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옵티멀 초이스도 같고 이 사람들의 효용을 모두 극대화해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 X1과 Y1 그리고 X2와 Y2도 전혀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켓 아웃컴이 효율적이냐? 이게 왜 성립을 하느냐? 지금 여기서 뭐 explain this conclusion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있는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이거는 아까 3번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결론을 보시면 저런 꼴의 효용함수는 저런 꼴의 외부성이 포함되어 있는 효용함수는 아니 그러니까 외부성이 does not affect the demand for good one relative to good tw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 숫자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어도 이 사람이 재화 1과 재화 2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비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는 FOC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는 이 얘네들의 비율이 x1과 x2의 비율이 알파랑 p1, p2라는 일종의 외생 변수,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주어진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 알파라는 거는 외생이라기보다는 무슨 효용함수에서 주어진 거니까 이런 변수와 p1, p2라는 가격, 얘네 두 개에 의해서 이 x1과 x2의 비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도 어, 지금 여기서 y1과 여기서 y2가 전혀 여기 있는 MRS에 영향을 못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y1, y2 외부성이라는 게 있어봤자 이 사람들의 이 상대적인 비율, 이 옵티멀 초이스 간의 비율이라는 건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외부성이라는 게 does not affect the proportions in which two consumers purchase the good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용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외부성이라는 게 externality effect라는 게 효용함수 밖에서 컨스턴트로 상수로서 효용함수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왜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냐? 어떤 사람이 Y를 증가시켰어요. 내 Y 소비를 증가시켰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유틸리티가 증가하죠. 다른 사람의 유틸리티가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어, 뭐 만약에 U2가 Y2를 늘렸으면 얘가 더 이득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Y2를 내가 늘렸어요. 그러면 Y2가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엑스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산선이 있잖아요. 뭐 대충 이런 종류의 아이고, 뭐 이런 종류의 예산선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나는 효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이 균형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뭐 Y를 늘리든지 Y2를 늘리든지 해야 될 텐데 아니면 뭐 X1을 늘려도 사실 Y1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균형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여기서 정해진 이 균형에서 벗어나려면 X랑 Y의 조합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Y도 변하겠죠. Y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은 좋은데 나한테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꼴의 효용함수가 외부성을 가진다고 해봤자 어차피 상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는 그 강의 노트에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같은 꼴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퍼블릭 굿과 프라이빗 굿의 가격이 둘 다 1로 지금 뭐 고정이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먼저 예산선을 알아야겠죠. 효용 극대화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 내가 뭐 X라는 프라이빗 굿이 있고 얘가 X고 얘가 G라고 했을 때 X랑 G를 몇 개를 사든 어차피 둘 다 가격이 1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지금 PXXA 더하기 PGGA는 M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1이니까 무시를 하고 쓴 것뿐이지.
그래서 이게 버전 컨스트레인트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A1 문제는 뭐냐면 G가 공공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생산을 하면 나도 이득을 보니까. 그러면 뭐 이런 걸 보여라 라는 얘기고 여기도 보여라 여기도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 일단 어, 우리가 GA와 지금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점은 인디퍼런스 커브가 얘랑 얘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재화가 GA와 GB라는 거죠. 그럼 X는 어디 갔느냐? X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XA라는 건 n-GA고요. XB라는 것도 n-GB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의 효용함수는 로그가 자연 로그일 테니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고의 무차별 곡선을 찾으면 되죠. 어, 그러면 먼저 이제 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구하겠죠. 근데 무차별 곡선이라 함은 유틸리티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얘는 0일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n-ga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에 dga고요. 그 다음에 gb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좀 비교적 간단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거죠. 같으니까 이제 이걸 그냥 식 정리만 하면 이 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olve the last equation to find the locus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건 A가 horizonta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ndifference curve of A is horizontal 이라는 거니까 horizontal이 이제 수평하다는 소리잖아요. 수평하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항상 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냥? 어, 지금 DGA의 요게 요거니까 DGB분의 DGA는 이걸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지금 기울기가 0이란 소리는 얘가 곧 1이란 소리겠죠? 그러면 GA 더하기 GB가 n-G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EGA 더하기 GB가 M이란 소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GA에 대해서 정리를 했네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게 결국 여기로 이어지는 얘기고 B번에서는 이제 A가 GA를 선택을 한다. To maximize utility. 근데 옵티멀 초이스가 얘를 만족한다는 걸 보여줘라 라는 얘기인데요. 음,
이 사람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왜 이게 없는 걸까요?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사실 그 시험 준비를 이 정도로 하셨으면 이제 효용극대화식을 쓰거나 하여튼 이용극대화식을 쓰거나 하여튼 습관적으로 서브젝트를 붙입니다. 일단 제약 조건이 너무 익숙하니까 제약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데 가끔씩은 제약 조건이 너무 간단해서 뭐 1차식이거나 그 경우에는 그냥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여기 있는 이 버젯 컨스트레인트를 얘네들을 x로 바꿔가지고 그냥 집어 넣었잖아요. x를 지금 n과 ga로 치환을 한 것 자체가 예상작식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subject2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식 자체만 좀 ga에 대해서 maximize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요거일 거고요. 따라서 요게 나오면서 우리가 요걸 얻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b에 대해서도 같은 걸 반복을 하면 gb가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애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뭐 identical 하니까 equilibrium이 symmetric 할 거다. 같이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둘 다 그냥 G로 놓고 풀어버렸는데 뭐 사실 이게 답을 알고 나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틸리티 아니 맥시마이즈 된 조건을 여기 하나 구해놨잖아요. 이걸 그냥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얘는 4분의 m 플러스 4분의 gb가 나오고요. 그러면 gb가 이제 3분의 m 되겠네. 그 다음에 ga는 다시 요식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2분의 m 마이너스 6분의 m 하면 얘도 3분의 m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그럼 토탈 프로비전은 뭐죠? 지금 이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서 효용 극대화를 했더니 둘 다 3분의 n만큼 공급을 하겠대요. 그러면 토탈 프로비전, 프라이빗 프로비전이면 이제 둘 다가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을 때 자기 맘대로.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그냥 둘이 더해버리면 3분의 2m만큼 공급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상황일 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상황일 때,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상황일 때, 뭐 그러면 이 private provision 레벨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리라이딩을 좀 안 하고 자기는 좀 덜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X라는 프라이빗 굿을 이제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 대신 공공재 많이 공급을 해주고 나는 공공재 좀 손 떼고 프라이빗 굿을 사용을 해서 내 효용을 극대화해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라이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우리가 3분의 2M, 둘이 합쳐서 3분의 2M만큼 공급을 한다라는 걸 알아봤고, D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량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지금 비교하라는 거죠. 실제로 프리라이딩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효율성이 깨지냐. 어, 그러면 지금 뭐 여기는 efficient level of provision이 cost equally allocated between the consumers. 그러니까 둘이 그냥 똑같은 만큼 공급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저는 이것도 약간 답을 알고 나서
이렇게 솔루션을 쓸 때는 저렇게 한 줄로 그냥 퉁 치면 되지만 음, 바로 저게 생각이 나셨다면 그럼 상관없습니다. 좋은 거고 저는 바로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G를 위첨자에 썼다가 아래첨자에 썼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똑같은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ln m-ga 더하기 ln ga 더하기 g 더하기 ln m-gb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이거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2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구해보면 따라서 얘네 둘이 같아져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GA랑 GB가 같아져야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뭐 구해볼까요? 이거 GB 대신 GA를 넣으면 2GA 분의 2가 되니까 GA 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m-GA가 GA고 GA 스타는 2분의 m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공급량은 얘가 GB랑 같으니까 G라는 건 G 스타라는 건 GA 스타 더하기 GB 스타는 M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애라면 어, M이 뭐였죠? M이 지금 둘 다 인컴이 M이잖아요. 그러니까 M만큼 둘이 합쳐서 공급을 해줘야 공공재를 공급을 해줘야 사회적으로 소셜 웰페어가 가장 극대화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서 프라이빗하게 둘 다 그냥 서로의 효용을 극대화하게 그냥 냅둬버리면 이런 식으로 3분의 여기 있죠. 3분의 2m만큼만 두 사람이 공급을 해버려서 사회적인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다. 즉 프리라이딩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일단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데 어, 이걸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것도 솔루션이 다 있어서 이건 사실 그리고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풀어드리려면 막 막히는 부분도 있고 할 것 같아서 겁이 나고 약간 그럼 일단은 요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저 2020 파이널은 지금 보면서 같이 보면서 어, 좀 설명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expected utility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expected utility를 maximize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점은 지금 pays $2 in the bad weather for each $1 premium.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음, 여기서 되게 아주 금방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인슈런스 한 단위에 내가 한 단위의 보험을 구매를 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어, pays $2 only in the bad weather. 내가 받는 게 $2고 그다음에 내가 내야 되는 건 $1죠. 그러니까 유닛 인슈런스는 프라이스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제가 반대로 썼네요. 제가 이걸 반대로 이해를 해서 그럼 얘는 프라이스가 그러면 내가 1달러를 내버리면 프리미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pays $2 only in the bad weather for each $1 premium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가격이 $2죠, $2.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다 몰빵을 하고 보험 드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땅에다 몰빵을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몰빵을 하고 그 몰빵한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보험을 들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페어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2조 2.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라이스가 2분의 1인 경우에는 페어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가격에 대해서 어, 이 풀 인슈런스 그러니까 내가 불확실성을 아예 제거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보험을 구매를 해버린다는 얘기고 만약에 프라이스가 2라면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큰 상황이라면 지금 이 경우에는 내가 땅에다 다 몰빵을 해버리고 그냥 보험이 어차피 나한테 이득이니까 다 몰빵을 해버리고 그 몰빵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내가 몰빵한 거 자체는 지금 어떤 리스키한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어,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리스키한 포지션을 내가 산 거잖아요. 몰빵을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몰빵한 리스키 포지션에 대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보험을 또 몰빵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고. 제가 준비를 안 하고 하려니까 혼란을 들 수도 있겠네요. 잘못 풀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경우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 얘도 그냥 우리가 얘네들을 효용음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 쉽죠, 이제. 완전 보완되기 때문에 그냥 비율만 맞추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선에 딱 꼭지점이 접하게. 얘도 똑같습니다. 얘가 지금 일종의 생산함수니까
얘네들의 생산량을 고정시켜 놓은 게 뭐였죠? 등량 곡선이잖아요. 그게 아이소퀀트. 이 아이소퀀트를 어디다 접하게 시켜요? 그 비용선, 그 등 비용선 아이소 코스트 라인. 요게 뭐 만약에 RW라고 하면 이게 RK 더하기 WL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소 코스트 라인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내 생산량을 극대화하면서 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주어진 비용선에서 등 비용선에서 내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 점을 찾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할 때는 지금 비용 최소화를 했을 때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Q1이 루트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Q2가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요. 그래서 생산함수가 좀 유사한 꼴로 나와도 효용함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저 코스트 펑션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무차별 곡선을 예산선 위에서 막 움직이듯이 기업도 등량 곡선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어진 등 비용선 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금방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추가로 뭐 설명을 드리거나 제가 지금 당장 막 머릿속에 이걸 설명해야겠다라고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적게 들어가지고 음, 이번 주 화요일에 시험이니까 또 한 번 더 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톡으로든 뭐 어떻게 질문을 받든지 하겠습니다. 1시간 남아가지고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거 2020 주말은 제가 굳이 안 보내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건 녹강, 녹강이니까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어, 톡으로 일단 제가 기출을 보내드리고 뭐 질문을 받든지 화요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